채무도 죽인다며. 국가채무 천조시대. 저는 어제 대구시에서 주는 생활지원, 긴급생활지원금 10만원 10만원씩 나눠주는 걸 저는 어제 받았는데 요번 좀 불편하게 돼 있더군요. 무슨 조사를 하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개인당 신청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애기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가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10만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어쨌든 받으면 지갑이 얇을 때는 그렇게 받아서 소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지금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그죠?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코로나 피해도 있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뭐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 집에도 옛날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일이 여러 일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죠. 사람의 고통이 온 가족이 다 힘들죠. 아무튼 근데 딱히 없어요, 그죠? 헤쳐나가는 방법 외에는 어떤 피해를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기사들이 좀 많이 났어요. 우려의 기사, 걱정의 기사 이렇게 많이 났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걸 굳이 좋은 소식 따윈데 이걸 올리는 이유가 뉴스 매체나 신문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사는 안 나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압박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뉴스는 전혀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그냥 태풍 이야기하고 그게 다예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건데, 태풍도 태풍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다루질 않아요. 선거 때도 그랬었고 코로나 사태 전에도 그랬었고 전혀 다루질 않아요. 이 유튜브에 있는 그 정치 유튜버들, 좀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만 다루고 있지 전혀 방송 매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어떤 거든 전 개인적으로 비판이, 그러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이유가 여당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야당이 비판하라고 있는 거지 같이 팀 플레이해가 같이 나눠먹게 하라고 같이 짝짝꿍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야당이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여당이 또 방송과 매체에서 다 차단해버리면 어차피 사람들 모르니까요,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거의 옛날 러시아 공산국가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차단이면 알 길이 없죠. 나라가 망해가든 뭘 하든, 그죠?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기록이라도 남기려고 자꾸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기억이 안 난다 발표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때 과연 어떤 기사가 났는지, 물론 이렇게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모든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 기록으로 다 남기는 걸로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거기서 또 조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기록을 제 나름대로 남겨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빚이 이거는 그거죠. 2차 3차는 빼고예요, 그죠? 그냥 나라 빚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839조에서 1070조에서 1327조로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면 나라 빚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은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요. 물론 내수 시장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수익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MF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IMF 때는 우리만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만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물건을 사줄 여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어차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수출해서 어떻게든 힘들지만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수출하는 다른 품목들이 있긴 해요. 다른 품목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비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채권을 승당해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긴급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건 전 개인적으로는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도 지금 선진국들은 다 주고 있고, 왜냐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자체가 완전히 어느 정도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정부랑 생각하는 다른 점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정부는 다른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정부 운영을 계속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빚을 내서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코로나기 때문에 쓰지 않는 비용들이 있을 거, 물론 더 나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쓰지 않는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지금 행사 같은 걸 취소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저는 예산의 융통성을 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부는 지금 그런 능력이 저무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더 어떻게 된다? 심해진다. 이 빚은 자기야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빚은 누가 갚나요? 그죠? 어떤 분이 상소문이라고 이렇게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 올렸겠죠. 그죠? 근데 임금님하고 대통령하고는 동일시하는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임금님은 자기가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장 뽑았잖아요. 그 반장이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랑 동급인 사람인데 자기가 성적이 좀 좋아서 자기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임금님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소문 같은 거 올릴 필요가 없고 그냥 게시판에 글 쓰시면 되죠. 그죠? 비교가 되나요? 임금님은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무혈입성한 사람들인데 그게 되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목숨을 걸었겠지만 그래도 그거랑 비교는 안 되죠. 그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죠? 임금님들은 되게 길게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5년만 더 하는데, 그죠? 그 나라에 아무것도 이렇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물론 그때도 전쟁 나면 이렇게 했겠죠. 밖에서 그때도 무역 같은 거 했겠죠. 그죠? 했겠지만 그래도 임금님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이제는 그런 건 자제 좀 해주시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제 경험이 빚이 이렇게 커가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선거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정책이 진행되면 나라 빚이, 그때 당시 이미 1700조 1800조 됐으니까. 그죠? ABC 합쳐서 1800조 정도 됐으니까. 그죠? 이미 그때 지금 한 2000조 되겠네요. 그럼. 그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2000조는 곧 눈앞에 2000조가 들어오겠네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언제 갚아요 이거를? 이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예전에 IMF 때도 그랬거든요. 기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달러가 자꾸 없어진다, 뭔가 정책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김현성 정부가 다 무시를 했죠. 그죠? 그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년 예산 사상 최대 규모 늘었지만 나라 빚은 1000조 육박 이렇게 나왔죠.
문재인 정권이 언제 나왔죠? 지금 3년 차죠. 2018년 몇 년도에 됐죠? 지금 2020년이니까 이게 3년 차죠. 2017년인가? 여기부터 딱 시작이 되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아니면 요겠네요. 그죠? 딱 봐도 확 올라가네요. 그죠? 이렇게 딱 가다가 확 올라가네요. 그죠? 그죠? 이게 잘 보면 시급이 오르는 거랑, 연결이 되죠? 시급이 오르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다가 쫙 올라가네요. 그죠? 내년에 이제 945조가 되네요. 그죠? 와. 그럼 한 300조가 올랐다는 거예요? 대충 봤을 때 한 300조? 이야.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빚이 300조가 늘었어요. 쓸 거 다 쓰고, 세금을 거기 거 다 걷고, 슈퍼 예산 쓰고, 그리고 또 빚이 300조가 늘었어요. 근데 해놓은 게 없어. 문제는 옛날에 대우나라고 하고,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헬기 산업, 비행기 산업, 뭐 F-35를 산다든지, 뭐 이지스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대우조선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돈을 썼겠구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돈을 썼겠구나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뭐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그냥 수해 같은 거 나면 다리 끊어지면 복원하는 거. 그냥 짜잘한 공사 그런 거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한다면서요. 정부에서 쓰는 돈이 없는데, 빚이 만큼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그냥 채무가 느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권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겠다. 관광 레저 산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항만을 조정한다든지, 만약에 비행기 만들면 비행기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를 한다고 빚을 낸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투자니까. 그게 잘 되고 비행기를 만들면 그 비행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되면 삐끗하겠지만 잘 되면 어차피 한국 내에서도 비행기가 필요하니까, 전투기는 필요하니까, 어쨌든 손해보지 않는 장사, 원리 봤을 때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런 건 투자해서 빚내는 건 괜찮아요. 언젠가 갚을 수 있거든요, 수익이 나오면. 근데 문재인 정권은 달라요. 그냥 써버리는 거죠. 없어요. 그냥 그런 투자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 조립하고 이런 거 문재인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전 정권에서 다 해놓은 거고. 그죠? 지금 수해 나고 이러니까 또 그런 방송 다 죽여버리죠. 4대강 요가다가 수해 난 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방송 다 죽여버리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봐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물가하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시급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왜 기업들만 지원을 해주고 개인들한테는 지원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지금 긴급생활지원금 같이 개인한테 지급해주면 좋죠. 근데 개인한테 지급해주지 않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당자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긴급자원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이 있건 없건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냐, 해줘요. 그죠? 근로장려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리고 취업 같은 거, 배우러 가면 학원비를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죠? 다만 이렇게 현금으로 바로 주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정부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피부가 와닿질 않죠. 그럼 내가 직업훈련에 가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을 나왔어요. 그죠? 이미 전문대를 나왔는데 또 직업교육을 받으러 직군에 들어간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물론 이렇게 새롭게 만약에 제가 유튜버 학원에 있어서 정부 지원해준 유튜브 학원을 제가 다닌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지원, 그런 식의 어떤 지원을 해주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 뭔가 복지 정책을 하고 있다는데
내 주머니하고 상관없는 누군가는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긴급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내가 피부로 와닿으니까, 직접 내가 슈퍼 가서 뭔가를 하니까, 훨씬 더, 좋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해주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너무, 근데, 물론 지금 얼마 전에 기본소득, 이야기도 있었지만, 근데 기본소득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 복지정책들, 기존에 아까 방금 학원비 대신 내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복지정책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없애고, 기본생활, 그걸 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폐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복지 예산으로 나가는 돈을 다 합쳐서, 국민들한테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혜택을 받고 더블로 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통폐합을 해서 다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인당 30만 원을 주려면 12달 주려면 한 100조? 한 100조, 만약에 하위 50%만 받으면 한 100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들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그죠? 지금은 좀 힘들겠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된다면 100조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정부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보통 이게 정부를 기업으로 보면, 보통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인원을 감축하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만약에 프로젝트 할 거 있으면 당장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접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움츠리죠. 또 관망을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는데, 정부는 지금 어땠냐면, 그러니까 정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으로 치면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잖아요.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인데 또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을 더 늘리고 임금을 더 올리고 정리해고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돈을 어디서 나와요?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오니까 국민들도 힘들어진 거죠. 그 정부의 수익원은 국민 세금밖에 없는데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IMF 때도 그게 한 5%대 재정적자, 결국 증세, 또 증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다 마이너스.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마이너스율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이 작으니까 그런 거죠. 한국이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처럼 인구도 몇억 명 되고, 일본처럼 몇억 명 되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죠? 다만 한국과 지금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나마 마이너스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 중에 규모가 제일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적은 거예요. 그죠? 그건 한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인구 규모라든지 그 예산 편성 규모, 그게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버는 돈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은 근데 물건이 지금 한국 물건이 거의 안 팔리고 있는데, 한국은 빠르게 이걸 변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물건을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판다든지 백신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물건을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버티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으면 승객을 실어 나르다가 이제 승객이 못 실어 나르니까 화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의 어떤 빠른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힘들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코로나가 정치 코로나면 이건 그냥 쓰레기죠. 그죠? 자기 정치의 어떤 그걸 위해서 코로나를 하게 되면 했다면, 좀 하고 있다면 그냥 쓰레기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긴급조치 19호가 떠오르거든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제 계엄령까지 선포하겠죠, 그죠? 근데 계엄령까지 가긴 좀 힘들어 보이고,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 보세요.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져요, 그죠? 자료가 기획재정부 자료네요, 그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빚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게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코로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 채무가 늘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방향, 그리고 또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계속 밀어붙이겠죠. 국가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밀어붙이겠죠. 왜?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해줘서 180석이나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정책을 밀어붙이겠죠. 돈 빌려서 해라. 지금 한국이 채무가 늘어나는 게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했던 아베노믹스라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부실기업한테 이렇게 줬어요. 부실기업한테 줘가지고 기업을 안 망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아졌는데 문제는 국가 빚이 점점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좀 일 못하는 애는 잘라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계속 일 못해도 계속 내버려두고 계속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려 빚이 2경이 넘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일본은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예전부터 뭐 그렇게 채무가 많았다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그런 채무가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죠, 그죠? 생각을 해봐요. 채무 빚 많아서 좋은 집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뭐 약간의 채무는 딱 안고 있는 게 뭐 좋다라고, 그죠? 돈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빚이 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빚 많아서 좋은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럼 내 목소리를 못 내는데, 어디 가서 내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사람 빚이 많으면. 그냥 빚 갚으러 할 테니까, 그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자가 낮거든요. 이자가 1%예요, 1%. 그죠? 지금 거의 제로 금리죠. 금리가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런 연방준비은행에서 제로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자를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써서 경제를 어떻게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자가 낮으니까. 만약에 연방준비은행이 뭐 10% 20% 이렇게 고금리로 받아버리면 큰일 났겠죠, 그죠?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보통 킥해봐야 3% 4%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들이 그런 데 가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쓰는 거죠, 그죠? 금리가 낮으니까 가격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라, 뭐 이런 거겠죠. 그거는 뭐 경제학자들이 융통성 있게 그렇게 쓰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솔직히 좀 불안해 보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빚을 앞으로 한국은 빚이 더 늘어날 거예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4대 보험, 군인연금, 뭐 각종 연금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각종 연금들도 지금 1년에 어마어마한 돈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국가에서. 계속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빚을 내고, 빚을 갚고, 빚을 내고,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빚만 내잖아. 이거는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 엿먹이는 거죠,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설거지 안 해, 뭐 이런 느낌이죠. 국민 1인당 나라빚 1621만원, 어린이 1명 짊어질 빚 1억
1만원. 1억 3,331만원.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는 한 명 태어날 때마다 빚이 한 1억 한 5, 대략 한 1억 5천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억 한 4천 정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와. 태어나자마자 갓난애기가, 그죠? 와, 대단하죠, 그죠? 인구가 안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더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근데 왜 애를 안 놓죠? 근데 애를 낳는 사람은 또 놓더라고요. 애를 낳는 사람은 놓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죠? 애 많이 낳는 건 약간 부정적인 그런 걸로 많이 했으니까, 애를 놓기 싫겠죠, 그죠? 전 또 그런 걸로 봐요.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진 않고 애를 낳아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략, 제가 예전에 애를 낳을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 애를 낳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조사해보면 되죠. 주거하고 직장이 안정된 사람이 애를 낳나, 안 낳나? 주거가 불안한 사람과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자녀 수를 어떻게 하나?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주거가 안정된 사람이 애를 많이 낳겠죠, 그죠? 그냥 뭐 안 봐도, 통계시 내보면 좋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놓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좀 번듯하고, 그죠?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놓겠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기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후대들은 정말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뭐, 정말 욕하겠네요. 한 10년에서 20년 후면, 지금 초등학생들,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지금 문재인 정권 억수로 욕하겠네요, 그죠? 그, 지나가 봐야 알죠? 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죠? 거기에 또 익숙해져 버리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지금 뭐 애들 학교에서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이 세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반응을 보일지 모르죠. 근데 진짜 돈 있으면 외국 가서 사는 게 근데 외국은 다른가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적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부채 비율이 더 커요. 우리가 지금 양호한 호주 정도만 좀 괜찮을래나 미국, 캐나다 이쪽도 부채 만만치 않던데, 그죠? 우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를 제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호주 쪽 빼고는, 호주는 상어가 너무 많아서 바닷가에 막 상어가 드글드글 하던데, 그런 것만 좀 빼면 나머지는 뭐, 그죠? 캥거루 뛰댕기고 정원에 캥거루 뛰댕기고 이런 거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거를 빚이 이렇게 많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뭔가 뜯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카드 빚 같은 거 접으신 분들 알겠지만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이게 하나의 경제 무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어디 가서 한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한국 난업이 천조에 육박하는데 그래도 또 지금 또 논의 중이고, 그죠? 그 긴급생활지원비 또 논의 중이고, 아무튼 걱정이에요, 그죠? 나를 이제 어떻게 돼가려나. 뭐 자꾸 망해가는 회사 같이 계속 이렇게, 옛날에 그 애플 스티브 잡스 쫓겨나고 난 뒤에 그 이상한 다른 CEO 들어와가 회사 말아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어디 구세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한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더 말아먹으면 더 말아먹겠죠. 어떤 여러분들이 180석이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뭐 죽게 하겠습니까, 그죠?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좀 걱정되네요, 그죠?